요즘 주변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싶은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좀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 10% 30%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인테리어 진행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턴키 방식이 있어. 턴키는 뭐냐면 모든 방식을 인테리어 업체에 다 맡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손댈 거 없이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라고 내가 자재도 사고 시공도 하고 직접 다 하는 거야. 뭐 도배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조명, 전기도 달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뭐 하는 방식은 알아도 손이 안 되면, 내 손이 금손이다 그럼 할 수가 있는데 똥손이다 그럼 망하는 거야 하다가. 그래서 나도 이건 못해. 왜 그러냐면 페인트 칠하는 방법 알고 전기 조명 다는 방법 알아. 근데 내가 손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반셀프 인테리어가 있어. 이거는 내가 목수도 부르고 페인트 하는 사람도 부르고 전기하는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공사 업체를 내가 직접 섭외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거야. 인테리어 업체 대신 내가 직접 섭외를 해서 각 공정별로 공사를 하는 걸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하지. 뭐 이 정도만, 반셀프 인테리어 정도만 해도 한 20에서 한 30%일 수 있을걸? 그러면 왜 인테리어 업체 공사를 맡기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도 마진을 가져가야 되잖아. 뭐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 구성을 보면 자재비, 인건비, 기업이윤, 뭐 경비, 세금 뭐 이 정도로 되는데,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뭐 기업이윤, 경비, 세금 이게 세이브가 되잖아. 뭐 그 정도만 해도 20%, 30%가 세이브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크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비가 적다, 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그 공사비에 그 업체 마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견적서가 솔직해지지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사비에 조금씩 마진을 붙여. 그래야지만 그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공사비가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내 집에 공사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한 1,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액이 작으면 오히려 반셀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무조건 반셀프 인테리어를 해야겠네.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아까 셀프 인테리어는 아무나 못한다며. 그치. 반셀프 인테리어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아파트 기준일 때 할 수가 있어. 상업 공간이나 뭐 다른 뭐 병원 이런 데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아파트는 일단 구조가 다 돼 있잖아. 근데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벽체도 세워야 되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주방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수가 있고, 그런 구조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그리고 뭐 법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힘든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다 돼 있어. 벽이 다 서 있고 방도 다 돼 있고, 그러면 방 돼 있지, 화장실 돼 있지, 현관 돼 있지, 그 다음에 뭐 주방도 다 돼 있지. 그러면 공간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감재만 붙이면 된단 말이야. 마감재 공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에서 100%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다 돼 있는 거에서 기존 뭐 낡은 마감재들을 철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들 철거하고 한 70%에서 100%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사 순서랑 업체 관리만 잘해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근데 내가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그게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쉽지. 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마감 공사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 목적이 뭐야?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낡았으니까 새로 교체하고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도배를 했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게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야. 바닥을 깔았을 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인과 전문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없는 거야. 그게 마감 공사인 거야. 이제 공사가 끝났잖아. 그러면 내 눈으로 직접 결과물을 확인하고 결제를 해주면 돼. 미리 잔금을 주면 안 돼. 그것만 잘 지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럼 공사 순서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 공사 순서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고 만약에 화장실 타일을 붙인다든가 마루를 한다든가 뭐 벽에
목공 작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공사를 안 하고 뒤에 공사부터 하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아니면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 왜냐면 보양 같은 것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내 영상 중에 셀프 인테리어 기본기라고 공정 짜는 법 이렇게 영상 올려놨거든? 그 영상 보면 도움이 좀 될 거야. 그리고 요새 업체 선정은 플랫폼이 정말 많이 잘 돼 있어서 검색만 잘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또 나는 선뜻하기가 무섭다. 잘못해서 인테리어 망칠까봐. 맞아. 반셀프 인테리어가 쉽다고 하면 정말 쉬운 건데 사람들이 뭐 선택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돼서 하잖아? 뭐 공사별로 꼭 챙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못 쓸 것 같고 괜히 공사해서 더 망치고 돈만 더 들 것 같아서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감리라는 방법을 쓰면 돼. 감리? 그게 뭔데? 나 같은 경우는 도면하고 이제 공정표 그리고 현장에서 체크까지 해주면서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내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 전에 내 친구 인테리어 할 때도 2천만 원으로 나한테 해달래. 근데 2천만 원으로 공사를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건비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 나도 손해지. 친구인데 내가 가서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 친구 현장을 내가 도면하고 공정표 짜주고 이제 업체 올 때 가끔 가서 이제 현장 관리해주고 어떻게 해라 시공 방법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날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공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 그래서 친구는 금액을 아끼고 나도 친구한테 뭐 서운한 소리 안 듣고 이제 공사해주고 그래서 서로 좋게 윈윈했지. 그럼 비용은 싸게 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고 싶으면 감리로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큰 문제 없이 이제 전문가 도움 받으면서 비용은 싸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신청해? 아까 말했듯이 인테리어 업체 중에 감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찾아서 신청하면 되는데 믿을만한 프리랜서를 못 찾겠다 싶으면 내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건데 거기에 신청하면 내가 연락을 드리고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테리어 비용 아끼기 영상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